페이지요 149요. 계약의 해제라고 있죠. 계약의 해제. 지금부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제 해제 종류는 합의 해제가 있고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여기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정 해제권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요, 합의하고 약정하고 법정 해제가 있잖아요. 이것의 공통적인 것은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어느 것이나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요. 그래서 합의 해제를 계약이라고. 이런 봐봐. 법정 해제권이죠. 해제권. 이 두 가지를 뭐란다? 그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성권은 단독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약정이란 말하고 합의란 말하고 약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둘이 합의로 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법정 해제권은요,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죠.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 해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물건 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냥 이 물건 이건 나 반품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면은 그냥 마트에서요, 물건 반품 해제 아니죠. 반품 받아주죠. 그걸 합의 해제라고요. 약정 해제는 미리서 약속하는 거죠. 미리서요. 내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서 약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저쪽 집이 이번 달에 빠져야 되는데, 나 지금 이것을 집을 놔도 저쪽 집 빠지면 다른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사러 왔는데, 혹시 그럼 한 달 정도만 여유를 줄 수 있냐? 한 달 안에 저쪽 집이 빠지면 내가 이 집을 사겠다. 이렇게. 그런데 저쪽 집이 한 달 안에 안 빠져. 안 빠지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이 계약을 없는 곳으로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것을 미리서 어떤 조건을 해놓은 거, 조건. 알겠죠? 그것을 약정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해제하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자를요. 그런데 여기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상의 548조 2항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548조 2항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합의라는 말은 계약이란 말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합의란 말은 뭘로 해야 돼요? 의사표시죠. 이런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요. 뭐란다?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명시적, 묵시적 다 되고요. 특히 손해배상 청구하면 못하고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합의해제는.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단독이 아니고 뭐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의로 해제도 뭐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제3자의 권리를 뭘 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지금 봤죠? 여기서 합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요,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요. 채고. 그래서 채고를 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정해서 채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채고를 했잖아요. 그럼 채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잖아요.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정해서 채고든 정하지 않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당한 기간 정하든 정하지 않든 무조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과대채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대채고. 너무 많이 채고 있다. 이 말이죠.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과대채고는. 알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채고하죠. 채고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죠. 그럼 이거 뭐냐? 해제권이 이제서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제할 권리가 이제서야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해제권은 뭐냐? 그것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은 뭐냐?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어? 해지할 때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의사. 그래서 상대방이 최고하죠. 갑이 을한테 최고를 해. 너 해지할래 말래 최고했어. 최고했는데 을이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최고를 해서 갑이 을한테 최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죠. 소멸.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일방적이죠. 여기 일방적이니까 이것은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 이렇게 돼 있죠. 단독행위 이렇게요. 이런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요. 판례가 희한하게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는 원래는 해제권은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을 했다.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해제권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해제권이 발생했다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해제 의사를 표시할 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요. 매도인이 갑하고 을하고 병이고 이렇게 여러 명이죠. 매수인도 A하고 B고 이렇게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을 병 여러 명이고 A와 B 여러 명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해제를 할 때는 전원한테 해제를 하는 거예요. 전원한테 해제를 하는 것이에요. 전원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제권을 행사할 때 그렇다면 행사할 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멸하잖아요. 소멸하잖아요. 해제권 소멸할 때 같은 거죠.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요. 전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해요. 그건 왜 그래요? 해제는 전원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갑이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이다. 그러면 동시에 해도 되지만 동시에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할 때 해제가 되는 거예요. 2월 3일 날. 알겠죠? 그러니까 전원한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해제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해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어때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2월 1일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을한테요 3월 1일 등기를 해요.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해.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2월 1일부터 처음부터죠. 이걸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3월 1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요 누구한테요? 갑에게 소유권이 뭐가 된다? 복귀가 되죠.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요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복귀해요. 그러면요 복귀하죠. 그러면 더 이상요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걸 187조라고 그래가지고요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죠. 누가 말소해요? 갑이 말소하죠. 갑이요. 이걸 뭐란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제거 청구다 이 말이죠.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다 이 말이죠. 그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를 뭐라 한다? 말소 청구죠. 말소. 이것을 뭐란다? 먼저 해지라면 원상 회복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죠.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봐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두 번째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등기 없이다. 187조 등기 없이 갑에게 복귀해. 등기 없이.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그건 소유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뭐가 되냐? 을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타주 점유가 돼. 타주 점유가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을 뭐란다? 계약이 뭐가 됐죠? 계약을 우리 뭐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있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뭐한다?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됐다. 다른 말로 이것을 원인 행위가 뭐가 됐다? 원인 행위의 실효다. 이렇게 얘기해.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다.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 행위의 실효다. 이렇게 원인 행위의 실효.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원인 행위가 뭐가 됐다?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여기 봐봐요. 말소가 있기 전까지를 봐봐. 말소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등기가 누구다? 을이죠. 을이죠. 여기까지 보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고 소유자는 갑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갑이 지금 소유자고 소유자. 등기는 누구다?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 등기를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아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원인 행위가 실효됐단 말이나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다는 말이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해제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효가 되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을 해. 제3자 보호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했죠. 계약 3월 1일요. 을 앞으로 등기를 했죠.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여기 4월 1일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 4월 1일 해제하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요.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됐나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됐나요? 소급해서 이 사람 어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3월 1일 등기. 이 등기가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넘긴 경우가 있고 을이 이렇게 정한테 넘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냐? 이것을 제3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제3자가 언제 생기냐? 이제 3월이 무효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등기를 말소해야죠. 말소 등기를 5월 1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있고 나서 해제가 되기 전에 여기요 3월 10일 병한테 넘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가 되고 나서 말소가 되기 전에 여기요 4월 10일 정한테 넘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나 정은 어떻게 되냐? 이 병이나 정은 이렇게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하고 말소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하기 전이나 말소 등기 전이나 누구는 다 보호된다? 선의의 병과 정은 무조건 보호돼. 그런데요 해제되기 전에 해제가 4월 1일이니까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날 이 병은 악인 경우에도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은요 누구인 경우만 보호된다? 선인 경우만 보호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해제하기 전에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여기는 선의만 보호된다. 선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여기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래서 여기요 선이죠. 선의하고 악의하고 이렇게요. 여기는 뭐다? 선의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제3자 보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일단 병이나 정은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이고 해제하고 나서 말소 등기하기는 선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완전한 권리가 뭐냐? 이 을 있죠. 을은 이렇게 등기라든가 이렇게 소유권, 즉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병이나 정도 뭐가 있어야 하냐? 등기나 또는 가등기 또는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서 등기라든가 소유권, 물권이 있어야 돼. 저당권도 되고 아무튼 등기, 물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병이나 정도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것이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죠. 채권을요 압류는 뭐죠? 압류 등기거든요. 가압류도 뭐다? 등기거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있죠? 아무리 등기가 있다가 여기가 이미 뭐예요? 채권이죠? 제3자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사람 만약에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인데 여기가 미등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 물권이 돼야 되고 여기는 뭐죠? 등기나 가등기 대항력이 있어.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좀 이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3자는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한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이만.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을은 등기나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이나 정은요? 병이나 정, 등기나 가등기나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3자 보호 이렇게 제3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봐봐.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봐봐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요. 2월 1일 계약금 받았고요. 계약금 1억을 받았고요. 여기 3월 1일요. 중도금으로 1억을 받았고 4월 1일요. 잔금으로요. 잔금으로 1억을 받고 여기 5월 1일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잔금 받을 날짜에 뭐를 해줬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등기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이걸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돈 받은 사람은 돈 다 돌려줘야지. 처음부터 무효니까. 알겠죠? 등기 받은 사람은 등기 이전에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받은 것을 다 돌려주는데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어떻게 되냐? 받은 날부터 돌려줄 때까지 이자도 포함된다. 받은 날부터 이자야. 받은 날부터 이자라고.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알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줘야 된다. 이자까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저기 맨 끝에 보면 합의 해제의 경우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이 이고 악이 이고를 불문한다. 선이 이고 악이 이고를 뭐한다? 불문한다. 그래서 선이 이고 악이 이고를 불문해. 알겠죠? 선이 이고 악이 이고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선이 악이를 범하고 여기서 보면 악이고 성이고 떠나가지고 전부를 반환해. 전부를 반환을 해.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매매계약을 만 후에 해제한 후에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해제한 후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해제한 후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해제한 후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됐나요 지금? 그래서 계약을 해제한 후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 그래서 해제 후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것을 말한다.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원상회복이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거든요. 여기는 악인 경우도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이자라고 했지 이자. 이 이자는 뭐냐면 지연 이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죠. 부당이득,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자는 지연이자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혹시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반환할 때 사용한 것만큼의 그 물건이 달라졌으니까 그만큼 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한 달 동안 썼다 이 말이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집을요. 그럼 그 집에 한 달 동안에 낡았으니까 감가상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계산해서 돌려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면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속에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반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죠. 그러면 온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처음부터 무효니까요. 손해배상. 원래 계약의 해제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에요?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이행이익. 그런데 판례는 뭐란다? 실례이익이요. 실례이익 배상을 할 수도 있다. 실례이익이요.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실례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이익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요. 실례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우리가 아까 말했죠.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법조문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상회복은 동시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상회복은 동시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의 해제로 인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이 되어 있는데 판례는 뭐라 되냐?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상회복만 손해배상이 아니고 판례는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판례는 두 가지가 관계가 있어. 두 가지요. 세제는 하나가 뭐냐, 채무불이행 아직 내가 한마디 하나도 안 썼죠? 여기서부터 뭐냐면 여기서 쭉 저 끝까지 보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채무불이행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간단하니까요. 먼저 계약 해제는 뒤에서부터 봐야 돼. 거꾸로 지금부터 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계약 해제 효과에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 페이지요. 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집 154페이지 맨 끝을 봐봐. 손해배상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손해배상 의무 이렇게 됐죠? 첫 번째부터 계약을 해제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 법조에 뭐라 되어 있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2번이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뭘 한다? 두 번째 줄 무슨 이익 청구다? 이행이익. 딱 거기만 줄고 이행이익.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요.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다시요. 여러분 154페이지 6번 봐봐. 동시이행이죠?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왔다고 그랬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이죠? 그런데 판례마다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모두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154페이지 그 위에 5번 원상회복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반대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자, 여러분요, 이제 원상회복을 봐. 원상회복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계약을 무슨 해제하든 계약이 합의해제든 뭐든 필요 없어. 합의해제가 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중요가 해제, 합의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제가 되지. 해제 동그라미 해봐. 그럼 바로 옆에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 당연히 동그라미 등기 없이 이 말이죠.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권 주고시고, 원상회복 청구는 말소등기 청구권이죠. 그것은요 바로 옆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맨 끝에, 네 번째 맨 끝에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여기 한번 봐봐. 계약을 해지하죠?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요 매수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되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죠? 이 말소를 말한다? 원상회복이죠? 그 원상회복은 소유권이죠? 물권의 청구권이죠? 소멸시효가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자, 2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줄과 받은 날이야. 그 다음 날 아니고 받은 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부과해야 돼. 이자, 법정 이자. 이때 이자는 이행지책 아니고 뭐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이행지책 아니고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부당이득.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앞페이지 한번 봐. 앞페이지 153페이지요. 153페이지 보면 이런 봐봐요.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 제3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자, 1번 보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원상태가 뭐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그것은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게 한 물권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은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제권 행사를 해. 그럼 봐봐.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제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돼. 한 번 무효가 된 것은 달리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한 후 소를 치하를 해. 소송을 치하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소를 치하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해제권 행사가 됐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소를 치하해도 여전히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3자죠. 제3자는 1번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있기 전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2번은요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등기가 있기 전, 말소 등기가 있기 전이죠. 그럴 때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걸 지금 이야기하죠. 해제하기 전에는 뭘 불문한다? 선악. 해제 후 말소 등기가 누구? 선의. 이걸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번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봐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볼락하지 말고, 무조건 보면 안 돼. 볼락하지 말고 먼저 여기 보면 2번 있죠? 이 을은요 등기나 소유권, 물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병이나 정도, 뭐 있어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항상 이것만 생각을 해.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등기가 있는가, 을이. 병도 등기나 가등기가 있는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란 말이죠. 자, 보시면, 자, 어디 보면, 기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뭐가 되기 전에? 해제가 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렇게 돼 있나요? 네.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렇게 됐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렇게. 지금 봐봐. 뭐라 해야 돼?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소유권을 기억, 소유권을 취득했죠. 네. 그 다음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물권이죠. 네. 해제가 되기 전이죠. 네. 해제가 되기 전에 뭐를 불문한다? 성악을 불문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병은요 대항력.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그럼 니은 봐봐. 니은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했다 이 말이죠. 봐봐요. 가박으로 계약 해제가 됐어. 계약 해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을에서 누구 앞으로 복귀하죠? 갑 앞으로 복귀하죠. 갑 앞으로 복귀하니까 갑의 물건을 압류했다 이 말이죠. 내가 해제가 된 후에 압류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사람도 누구다? 제3자로서 보호된다. 왜? 을이 갑이 소유자고 압류는 뭐다? 압류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제3자가 아닌 것이 더 중요해. 그럼 제3자가 아닌 것은 딱 봐봐. 제3자가 아닌 것은 무조건 내가 뭐라고 했어? 등기나 소유권이 있는지 봐야 되죠. 등기나 가등기나 또는요 대항력이 있는가 그만 딱 보면 돼. 아주 간단해. 자, 기억.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 끝났죠. 을이 등기 안 했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병한테 임대를 하고 병이 전입신고를 했어. 필요 없어. 병이 아무리 전입신고를 해도 을이 지금 뭐가 없어? 등기가 없어. 제3자는 아니다. 아니다. 니은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계약상에 뭐를? 채권. 물권도 아니고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물권이나 소유권이 돼야 돼. 채권은 안 된다. 디귿.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건 뭐죠? 딱 뭐라고 하면 돼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알 때는 제3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을하고 병하고 관계를 잘 보면 되죠.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을은 뭐다? 을은 등기 또는 뭐다? 등기라든가 소유자.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이나 정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다시요. 153페이지요. 5번, 3번. 해제권 행사라고 되어 있나요? 해제권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제권 행사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봐봐.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무효란 말이잖아요. 무효가 되면 등기라든가 대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이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요? 그럼요, 봐봐. 무효 동그라미 계약이 해제하면 확정적 무효할 때 무효 조그맣게 맨 앞에 맨 첫 줄에 계약이 해제 그러면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어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누구든지. 그러니까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이 말이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요? 해제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뭐를 못해?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3번은요,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 어떻게 돼요? 해제권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옆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요, 4번은요,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말래 최고를 했어. 최고를 했는데 확답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5번은 법조문이에요. 해적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이 됐다 이 말이죠. 고의나 과실로 현저하게 훼손이 됐다. 알겠죠? 고의나 과실로. 이런 경우 또는요 가공이나 개조를 해서 물건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해적권자가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놓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해적권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이 됐어. 해적권자의 잘못으로. 자기가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5번은 법조문에 나온 것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시냐 149페이지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다 봤단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는 나머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먼저 여러분요 합의해제 한번 봐봐.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대요? 청약과 승낙이랑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때 합의는 어떻게 한다? 명시적 또는 어떻게? 묵시적. 그 말이죠.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자 2번을 보세요. 그 다음 2번이요. 그러면 계약이 아까 말했어. 몇 번 나왔어 지금? 합의 해제든 말든 봐봐. 그럼 합의 해제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해제가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뭐 한다? 복귀하죠. 이때 복귀하니까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 말소를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자, 계약은 합의해제든 봐봐 여기.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관계없이 봐봐 여기.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법정해제죠.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보면 뭐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4번은요,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의 규정 봐봐. 그럼 543조가 뭐냐?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해제권은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제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어떻게 된다? 형성권은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요. 그래서 이 단독행위에 관한 것하고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계약이 오면 단독행위잖아요. 543조 이하의 규정은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에는 해제계약, 합의해제, 해제계약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548조 2항 받은 것이 금지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이런 말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요. 합의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소멸하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합의로 해제권을 하기로 유보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고 합의로 해제하고 나서 해제하면서 다시 또 해제할 수 있고 다시 또 부활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왜요? 이거 우리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죠. 그럼 여러분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 가세요. 교환해달라고 했어.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남편이 전화 왔어. 그냥 그거 가져오라고. 그럼 어때요? 다시 가서 그냥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로 해제하고 나서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박스 한번 봐. 박스로 보면 뭐라 나왔죠? 법정 해제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법정이 나왔죠. 그럼 봐봐. 먼저 여러분요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먼저 봐봐. 제목. 해제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에서 상당 기간 정해서 채고한다. 채고하고 나서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먼저 제목을 먼저 알아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당 기간 전에 채고하고 해제할 것이니 물어본다. 그런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다.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짧게 보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당 기간 정해서 채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된다. 이것만 지금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럼 먼저 보면 여기서는 뭐만 보면 되냐? 이행지체만 보면 돼요. 이행지체. 그럼 이행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지 무효가 돼. 알겠죠? 이행지체. 여기는요 이행불능이요.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요. 이행거절.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약정해제권이요.
약정 해제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정기 행위가 있고 정기행위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최고 불효 특약이요. 최고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정 변경 이런 것들이 사정 변경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냐?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알겠죠? 이럴 때는 최고하지 않고 즉시라고 해도 즉시 해제 의사 표시해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차이가 뭐죠? 하나는 최고하고 하나는 최고하지 않죠.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시험은 언제나 이행 지체가 돼. 그건 최고해야 돼. 이행 거절이죠. 이행 거절을 철회.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죠. 철회하면 다시 최고를 해야 돼. 알겠죠? 철회하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상당 기간 전에서 최고로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최고에. 그런데 해제한다는 말을 안 해. 그래도 소급해서 무효가 돼. 이것을 정지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돈 갚아라. 돈 갚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내가 해제한다는 말 안 해도 해제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다? 최고는 하지만 해제한다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 그럼 여러분요, 이행지체란 것은 뭐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럼 이행불능은 뭐죠? 이행불능은 이행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경우. 왜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거절은 뭐냐? 이행거절, 내가요 너무 싸게 계약을 한 거예요. 너무 싸게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뭐냐냐? 너하고 절대로 이 계약 이행할 수 없다. 나 그럼 등기 뭐죠? 계약 뭐죠? 내 예금료 계좌를 그냥 폐쇄시켜버려. 알겠죠? 계좌를 없애버려. 나 너하고 절대 이 계약 못한다. 이렇게 미리서 얘기하는 걸 이행거절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철회한 것을 이행거절을 의사표시를 철회했다 그러고, 약정해제권은 얘기했죠? 미리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정기행위죠? 정기행위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정기는 계약의 성질,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래서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말이죠.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거죠.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 즉 뭐냐?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짜에 결혼식에 부케를 주문했단 말이죠. 12시까지 가져와라. 그런데 12시가 다 됐는데 부케를 안 가져와. 당신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꽃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꽃 사러 가면 부케를 만들어 올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죠. 아 됐다고 그만두라고. 바로 그냥 해제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정기행위라고 그래. 그걸 뭐냐? 계약의 성질.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된다? 아 결혼식 이렇게 딱 알면 돼요. 결혼식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고 불효특약은 가박으로 계약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주면 나 최고하지 않는다. 바로 그냥 계약을 해제하겠다. 바로. 최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정변경. 사정변경은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이행불능, 여러분 이행거절하고요. 여기가 사정변경하고요. 사정변경하고 지금부터 이걸 보는 거예요. 사정변경하고 이행불능, 이행거절하고. 이걸 여러분 뭐라고 보느냐? 이거 아세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행불능이 뭐죠?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하고 나서 건물이 뭐냐?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겠는데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멸실.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3월 1일을 말한다? 이행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행기요. 그러면 여기서 이행불능이니까 멸실됐으니까 3월 1일이 된다 할지라도 건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한다? 먼저 이행기 전이라도. 왜냐하면 이행기까지 살 필요가 없죠.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해제한다 말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제한다 말은 해야 되죠. 해제한다 말은 해야 돼? 왜요? 최고는 안 해도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관계냐?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관계 있을 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빠뜨리려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돼. 동시 이행일 때 그렇단 말이죠. 지금은 이행불능이나 이행불능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 자체가 뭐다? 채무 불이행이죠. 이미 채무 불이행인데 뭘 또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뜨릴 필요가 뭐가 있어? 채무 불이행이 아닐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든가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인데 상대방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뭐가 있어 다시?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사정변경은 뭐냐? 사정변경은 우리가 지금부터 뭐냐? 해제라는 것하고 해지라고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여기 봐. 오늘이요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인데 여기서 뭐 오늘부터 장래로 무효가 된 것이 장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있고 4월 1일인데 여기요 1월 1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무슨 짓을 했는데 이걸 뭐란다? 해지라고 하고 이걸 뭐란다?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는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과거로 무효가 되니까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죠. 그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해. 원상회복 의무는 뭐봐? 미이행이 있고 아주 지금 이미 이행한 거, 기이행. 이런 기이행은 원상회복 의무로 반환해야 되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처음부터 무효인데 뭘 청구를 해요? 그런데 장래무효는 뭐냐? 장래무효는 오늘부터 무효고 지금까지는 유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장래무효라고 하죠. 장래무효. 이걸 뭐냐? 청산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청산의무요. 청산의무는 뭐냐? 미이행, 아직 이행하지 않는 거. 이러면 봐봐. 월세요. 월세를요, 4달 동안 살다가 2달 동안 월세를 안 냈어. 그럼 내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요, 2달 동안 월세 안 냈죠. 그럼 이 월세 안 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미이행은 이행을 말한다? 청구해야죠. 청구. 그 다음에 이미 이행한 거, 이미 월세 2달만 냈죠? 그건 주인이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죠. 이건 이행 청구. 이것을 말한다? 청산한다고 얘기해. 청산. 그러니까 장래무효죠. 이것을 해지를 뭐냐? 임대차라든가 소비대차, 월세. 매매를 한다, 매매는요, 이것을 해지를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것을 뭐한다?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일시적 계약.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라든가 소비대차라든가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1년, 2년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기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소급무효, 해제라고 하고 장래를 향해서 해지, 장래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이걸 뭐란다? 청산 의무라고 하고 미이행하고 뭐가 있다? 기이행이 있다. 이행을 청구하고 반환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됐나요? 자, 됐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사정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변경하고 이행거절 이 두 가지만 자세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행지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죠. 채무불이행이요. 그러면 이행지체라는 것은 상대방요, 아직 이행지체가 아닐 때는 상대방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빠뜨리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이행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은행 대출 받아서 내 통장에 지금 돈이 1억이 들어왔다. 그냥 이 1억을 당신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테니까 계좌 번호 알려달라. 나 지금 은행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이행의 제공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계좌를 이체시켜가지고 은행에서 입금을 해야지 이것을 이행 제공이 아니고 판례가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내가 지금 잔금 가지고 등기소로 가고 있다. 등기소. 그러니까 너도 등기소료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오면 내가 너한테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받아가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뭐다? 여죠? 이행의 제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요, 내가 지금 뭐라 하냐? 너 좀만 기다려. 내가 지금 대출 신청했으니까 곧 대출 나올 거야. 대출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했다 이것을 이행 제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이 나왔어. 이것을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한다?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법정 해주권 보세요. 그 박스만 봐도 일단 되는데, 자, 채무자의 이행지체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같아요.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는 두 가지가 안 되죠. 해제할 수 없고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150페이지 보고 있죠. 이건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행지체죠. 상당한 기간 정에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여기 3번은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알겠죠?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죠?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잔금하고 아울러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해야 된다. 단순한 이행의 준비, 이행의 준비 태세 뭐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정도 이 말이죠. 그런 정도는 이행의 제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서류도 하나도 안 떼라서 등기 서류를 하나도 안 떼라고 나는 언제든지 뗄 수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두 번째 끝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도 유효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조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5번은요. 너무나 과다하게 최고했다. 현재 최고가 현저하게 과다다. 과다. 그럼 그건 최고가 아니에요. 과다 최고는 너무나 뭐냐 120인데 180을 달라겠단 말이죠. 팔려고 그러냐 120인데 180을 달라겠어. 과다 최고로서 최고가 아니라고 그랬어. 최고가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이죠. 그럼 이행 거절은 뭐죠? 이거? 이행 거절과 이행 불능은 두 개 똑같아. 4대 요소. 첫 번째, 이행 거절과 이행 불능은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채무를 증오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뭐라고? 이행 거절하고 이행 불능은 네 가지.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신의 채무를 증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봐봐. 거기요. 1번 보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첫 번째요.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최고 없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증오할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번이죠.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가 됐다. 철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한다? 이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3번 정기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이죠. 계약의 성질. 그 다음에 계약 성질 상대 절대적이죠. 당사자의 의사표시. 여러분 계약의 성질을 옆에 보면 결혼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를 줄고 결혼식. 당사자 딱 이 두 마디야. 그러니까 정기행위란 말을 쓰면 좋은데 정기행위란 말을 쓰지 않고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면 이 말을 무슨 말로 이해를 해야 돼?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똑같아. 이행불능. 이행불능도 똑같아. 여러분 이행불능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행불능 뭐죠? 이행불능이죠?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이 말이죠. 2번 중요하죠?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4대 원칙. 언제나 최고 없이 해제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가지 요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자, 불완전 이행인데요. 이런 불완전 이행이 뭐냐? 이런 것이요. 봐봐요. 불완전 이행은 이런 혹시 그 이삿짐 오죠? 이삿짐. 이삿짐이 왔는데요. 이삿짐이요. 왔는데 보니까 그릇이 몇 개 깨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 하긴 했는데 뭐가 완전하지 않아. 그 불완전 이행이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그릇도 사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다 달라면 되죠? 그래서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하고 해제하죠. 그런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었어요. 자기네 아버지가요. 자기네 시아버지가 화가였는데요. 자기네 시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의 뭐죠? 가족 공동 사진을요. 초상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찢어졌어.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행 불능의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인데 다른 물건으로 똑같은 걸로 다시 사주면 돼. 그건 이행이 가능해. 다른 것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가능할 때는 최고를 하고 해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불가능할 때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7번 봐봐요. 7번. 사정 변경이죠. 민법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사정 변경 이렇게 했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정 변경은
사정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정 변경은 해제하고 해제 봐봐. 계약을 해제하고 해지가 있잖아요.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다고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지는 확정채무, 확정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쓰고 이사직을 사임을 해. 사임을 해. 사정 변경이 있어. 그럴 때는 뭐 한다?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못하는데 불확정채무요. 불확정채무에 대해서 변경을 하죠. 변경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됐나요? 자, 봐봐. 여기 확정채무죠. 여기 뭐죠? 불확정채무죠. 확정하고 불확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요 사정 변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정 변경. 확정하고 불확정 채무가 있죠. 확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회사에 내가 대표이사인데요.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회사가 돈을 빌리면 대표이사가 반드시 보증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억을 딱 빌리는데 보증을 썼다 이 말이죠. 변경이 나가서 내가 사임을 했어. 이사직을 사임을 해도 회사가 돈을 갚으면 다행인데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죠. 그럼 내가 책임을 져. 해지를 못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요, 불확정 채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회사하고 은행 간에 0부터 10억까지 법인을 정해놓고 여기서 은행이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그러면 10억 법인에서 빌려주고 갚고 이렇게. 그러면 아직 얼마를 빌리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마치 금자와 똑같아. 그걸 당자 대월 계약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사정이 변경되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정 변경 보면 여러분요 해지를 봐. 밑에 2번 밑에 4번인데 4번 잘못됐네. 3번 4번이죠? 해지를 먼저 봐봐. 해지 보면 뭐라 나왔죠? 기억.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뭐가 되었다? 특정. 회사의 이사가요 채무액과 변제기가 뭐가 돼서 특정이 되어 있죠? 맨 끝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정이 된 경우는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계속적 보증이 뭐죠? 불확정이야. 계속적이란 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이사직을 그만두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묶고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계약이죠. 이런 봐봐. 해제는 원칙은요 2번 원칙은 해제가 안 돼. 사정 변경 이후로. 우리가요 땅을 50년대에 사고요 등기는 80년대에 등기했는데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 1400배 정도가 땅값이 뛴 거예요. 1400배 50년대하고 80년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판례가 해제 안 된다고 그랬어. 해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2번 봐봐. 2번은 해제할 수 없다. 원칙. 아무리 땅값이 뛰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3번 해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제 예외적으로 IMF tes트 IMF. 여러분 IMF 생각해봐. 그럼 IMF가 여러분 때문에 잘못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계약할 때 IMF 틀릴지 알았어 몰랐어? 몰라죠. 여러분 잘못 있어 없어? 없죠. 그 사정은 내 개인적 사정이에요? 국가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 첫 번째요. 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을 했어 못했어? 예견을 못했죠? 체결 당시에. 두 번째 체결 당시에 예견을 못했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번이죠? 여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체결 당시에 예견을 못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어 없어? 당사자는 말 일방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때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다? 이때의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에요. 객관적. 국가가 개인적 사정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러한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기억 봐봐요.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디귿은요. 신의 측에 현저하게 뭐를 해야 돼요? 반해야 돼요. 신의 측에 현저하게 반해야 돼요.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요. 이때 사정은 어떤 사정이에요? 객관적 사정이에요. 객관적 사정. 알겠죠? 주관적 사정이다 아니다. 객관적 사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객관적 사정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 정지조건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정지 조건부라고 되어 있어요. 정지 조건부는 뭐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체고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미리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버려. 그러면 뭐다? 여기 한번 봐봐. 뭐 채무불이행 있어. 채무불이행 있어 뭐라 한다? 너 채무가죠? 너 언제까지 돈 갚어? 너 돈 안 갚으면 너가 나하고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를 미리 한 걸로 봐버려. 그럼 해제 의사표시를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것을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을 하여 미리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죠. 매매계약은 당연히 뭐가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정지 조건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 우리가 보면 조건과 기한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언제나 조건을 붙이지 못하냐? 그건 아니야. 원칙은 조건을 붙이지 못해. 그런데 판례가 뭐냐?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게 똑같이 또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것은요. 그런데 해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요, 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맞는 말인데, 해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지문을 봐야 돼, 다른 지문. 다른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건 붙이지 못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때요? 정지 조건부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것은 다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는 건데,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여기 핵심 요약 강의 노트 돼 있죠? 여기 핵심 요약 강의 노트에 몇 페이지를 보냐? 몇 페이지를 보냐면 59페이지를 한번 봐봐. 59페이지. 59페이지. 아니. 60페이지. 60페이지를 한번 봐봐.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해제권을 배울 때 60페이지 한번 봐봐. 아까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60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그 한 장 안에 뭐가 들어있어?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당 기간을 최고한다.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냥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막 책을 보고 막 이거 보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이 페이지 안에 여러분요,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건 다 돼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모든 것이 다.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여기 있는 것, 먼저 항상 뭐냐? 양이 많을 때는 뭘 보는 것이냐? 목차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목차를.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봐봐. 59페이지 보면, 59페이지는 이 박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박스. 알겠죠? 박스. 박스로 보면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해놨죠? 1번은 이행지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고, 2번은 이행불능, 이행거절인데, 이행거절을 처리할 때는 뭘 한다? 최고를 한다, 이 말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2번에다가 별 하나예요, 2번. 이행불능, 이행거절, 약정해제권, 정기행위, 사정변경, 최고불용, 불완전 이행, 이거. 여기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하고 사정변경하고 이것을 구별해라 이 말이죠. 아직 왜 사정변경 까맣게 났냐? 다른 모든 시험에 다 나왔는데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사정변경이. 알겠죠? 그러면 이행거절 봐봐,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4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 뭐가 있어? 첫 번째, 최고 없이. 언제?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정할 필요가 없이. 뭘 해야 돼?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른쪽 봐봐. 사정변경 봐봐. 해지하고 해제가 해지는 놔두고 해제를 봐봐. 원칙 안 되죠?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예결할 수 없어야 되죠. 당사자에게 책임 없어. 당사자에게. 일방이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뭐다? 객관적인 사정이다. 이것을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해서 뭐로 인정한다? 예외로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보면 양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뭐죠?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그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글을 통해서 먼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 요약집을 보고 먼저 구조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요약집을 봐. 그러면 요약집에 굵은글씨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먼저 구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구조를 보고 책을 봐야지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지. 구조를 보지 않고 보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해제까지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